천안시의회가 성추행 논란의 중심인 이종단 부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천안아산역 일원 KTX 역세권 R&D 직접지구 조성 사업의 윤곽이 올해 안에 드러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민간업체와 손잡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전문가로 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자로 발표된 이재관 전 세종시 부시장이 천안을로 나설 것이라는 설에 지역 정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예비후보가 공식 출마회견 자리에서 같은 당 경쟁자에 대한 적개심을 여전히 내비쳤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동료 시의원 성추행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천안시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받는 이종단 부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의회 차원의 징계 논의와 별개로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및 여성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의장 사퇴를 압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의회가 성추행 논란의 가해자인 이종단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지난 6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위로 회부된 이 사안은 향후 윤리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됩니다. 윤리특위는 크게 경고, 공개 사과, 90일 출석 정지 등의 징계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회부가 되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소명 기회를 줘야 되겠죠. 소명 자료가 이제 접수가 되면은 그 소명 자료와 함께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징계를 할 것인지 그 수위를 결정을 해서 다시 이제 윤리위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수위 결정을 징계를 어느 수위에서 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 다시 의장에게 제출을 해서 본인의 의결을 하게 되면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윤리특위 회부와는 상관없이 이종단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여성위원회와 여성의원들이 이 부의장의 사퇴와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동료 시의원들의 도를 넘는 2차 가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 여성 의원의 면접 및 SNS상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로 피해자의 인권을 2번 짓밟았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모습에 충격을 넘어 치가 떨리는 심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2차 가해 논란을 접한 한 민주당 지지자는 천안TV에 무척 속상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자중하고 뒤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는 천안시 차암동 룩소르 비즈센터 사기 분양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분양 대행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마케팅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은 룩소르 비즈센터 분양 홍보 시 매물의 장점만 부각했을 뿐 정작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 문건의 존재는 분양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우회해 계약자를 모았음을 시사합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분양 대행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엔 정부 지원 사업, 산업단지 내 기숙사 공급 부족, 공실 걱정 없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비즈센터 분양 마케팅 시 고객에게 안내할 세일즈 포인트를 정리한 문건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법령을 안내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룩소르 비즈센터는 지식산업센터로 산업직접법 제28조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분양 대행업자들이 이 같은 조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천안TV가 입수한 문건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거리를 뒀습니다. 그 일부잖아. 일부를 가지고서는 전체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내부에 이제 그 분야 직원들 교육하는 자료 같은데 보니까요. 하지만 계약 과정에 참여한 한 업자 B씨의 증언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업자나 팀에 따라선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그런 공지를 안 했다고는 제가 볼 수는 없는데 각 팀마다 팀장도 있잖아요. 그 팀장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팀장이 보통 팀장 하나가 대손직 관리가 있거든요. 자, 외부에 손님 왔을 때 팀장이 그걸 지시를 내가 어떻게 설명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은 비단 천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 원인은 최근 2, 3년 사이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식되면서 투기 자금이 몰린 데 있습니다.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민간사업이라며 줄곧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행사해 투기 세력들이 관계당국의 눈을 속이고 분양자를 모집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직접지구 조성 사업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8년 충청남도, 아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 직접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 지구 내에 충남지식산업센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 등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이 연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2018년부터 천안시가 충남도와 아산시, LH 등과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충남지식산업센터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 등이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2022년 12월 충남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고 뒤이어 올 12월 제조기술융합센터, 2027년에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각각 준공됩니다. 올해 모습을 보일 제조기술융합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남형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서 올해 중 실시 설계 및 시공분을 착공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R&D 직접지구의 지속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기관과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각종 인허가나 승인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천안시는 편의점 사업자인 GS리테일 그리고 천안 시니어 클럽과 노인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시와 GS리테일은 이달 말 시니어 동행 편의점 천안 1호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심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스타벅스와 함께하고 있는 시니어 카페를 시작으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인 천안시가 GS리테일과 손잡고 지역의 시니어 동행 편의점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시니어 동행 편의점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인 1조로 교대 근무하는 신노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3월 초 처음으로 문을 열 예정인 시니어 동행 편의점 1호점은 동남구 영성동 일원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60대부터 필요한 노인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장형 일자리거든요. 지금 카페하고 또 고기밥상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시장형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손님 응대와 진열, 매장 관리 등의 일을 하게 되며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 40만 원에서 48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천안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된 GS 리테일 측도 지역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추구를 하는 사업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계층들과 함께 할 수 있는 ESG 경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는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형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높일 계획입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아산만권에 2050년까지 32조 8천억여 원을 들여 한국형 실리콘밸리 베이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아산만 일대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게 이 구상의 뼈대인데요. 김 지사는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이 같은 구상을 직접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던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비전 선포식에서 베이밸리 구축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베이밸리 구상은 한마디로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베이밸리는 충남과 경기를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최첨단 제조산업 메카이자 실리콘밸리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대한민국 50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김 지사는 세부 이행 계획으로 베이밸리 메가 클러스터 조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10가지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천안시는 베이밸리 구상에 적극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강점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견인차적인 지역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베이밸리 구축 사업 총 예산은 2050년까지 총 32조 8천여 원인데 충남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9,183억 원을 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와의 협력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해상 경계로 갈등하기보다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산만 일대는 경기도와 충남이 해상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 간의 경쟁과 갈등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김동연 지사와 이 업무 협약을 했고 실체적인 그런 세부 내용을 갖고 초부상 끝나고 서로 구체적인 업무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로 나섰던 이재관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영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이 전 부시장이 천안을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 전 부시장 본인도 천안을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기존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예비 후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대비해 인재 영입에 한창인 가운데 천안에서 활동하던 이재관 전 세종시 부시장의 이름이 거론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미 이 전 부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로 나섰던 터라 다음 천안시장 선거 출마가 강력하게 예상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전 부시장을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과 함께 역임 인재 16호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인재 영입 환영식 자리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고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행정가에서 정치가로 변신하려 한다면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고 지역 민주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제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으로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주민 권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재 영입 발표에 앞서 이전 부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천안시장 후보로 나섰던 만큼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전 부시장을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이번 인재 영입을 바라보는 정치계의 중론입니다. 특히 현재 당에서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천안 을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이 돌고 있어 당초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던 후보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번 인재 영입 발표를 바라봤습니다. 이재관 후보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늘 어차피 인재 영입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이제 천안 을 쪽에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한간에는 그 이재관 후보님께서 이제 전에 세종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세종갑도 지금 전략지구예요. 네, 그래서 그 소문도 있어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후보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럽죠. 하지만 당에선 아직 이재관 전 부시장의 정확한 포지션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 당이 인재위원회에서는 이제 인재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요. 후보자를 배치하고 결정하는 것은 공관위 혹은 전략공관위에서 담당합니다. 지금 기자님들 질문하시는 가운데 천안 을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략공관위에서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에 대해서는 설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재관 전 부시장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의 천안 을 지역구의 판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살펴봅니다.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천안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지청장은 기자회견에서 같은 당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예비후보가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통상 출마 선언 기자회견은 후보자의 출마 당위성을 처음부터 피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정만 예비후보는 지난 1월에 가진 회견에서처럼 같은 당에서 경쟁 중인 정황근 예비후보를 극도로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공천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믿어보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아무런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저로서는 무수한 고민과 번민 끝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도 공천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한 말을 일단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천 누를 보고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선 결과 반영률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도덕성, 당기여도 면접 등 정성평가 항목이므로 설사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결국 주고 싶은 사람에게 공천 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당이 그 정도로 타락한 정당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선의와 양식을 믿고 최종적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돼야 된다고 강조하며 의원 정족수 감소, 불체포 특권 폐지, 면책 특권 제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심부름꾼이자 고단한 삶에 지친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이웃이 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만 예비후보는 얼마 전 중앙당에서 천안을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천안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공관위에서 하리라고 봅니다만 합리적으로 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예술의 전당이 공연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5월 31일까지 휴장에 들어갑니다.
천안문화재단 측은 노후화된 대소공연장의 무대 기계 제어 장치 교체 등을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임시 휴관을 진행 중입니다. 재단은 6월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연 연출과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가 기존 총경급 서장에서 경무관급 서장 관서로 승격된 가운데 승격 이후 첫 번째 서장으로 임태우 경무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새롭게 천안 서북 서장으로 부임한 임태우 서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94년 입직해 제주청 생활안전과장, 정보과장, 전남 곡성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임 서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찰이 되고자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초 천안 서북경찰서를 비롯한 강원 한 곳, 경북 한 곳의 경찰관서를 경무관급 서장 관서로 상향했습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경찰 계급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립니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이 화마로 시리에 빠진 서천 군민을 위해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임시시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7일 서울의 충남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기웅 서천군수 등과 함께 서천 특화시장 복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서천군은 서천 특화시장 복구와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정, 부지 등 인프라를 적극 지원합니다. 현대건설 측은 조속한 시장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대기업인 현대건설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하면서 임시시장과 특화시장 건설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황근 전 장관을 모셔봤습니다. 특히 정황근 전 장관은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 도전장을 내고 또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직을 하다가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공직을 마치고 돌아온 후 고향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고향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남짓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동안에도 부모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방문을 했지만 이렇게 아예 주소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천안에 와서 생활한 건 한 달이 좀 넘었고요. 고향은 그야말로 이제 고향이에요. 푸근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아시던 분,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이렇게 뵀던 분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네, 여러모로 하여튼 푸근하게 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장관직을 사임하고 그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네. 지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대표적인 거는 그동안 장관직 수행하느라고 여러모로 애는 썼지만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고향이 성안이잖아요. 네. 성안의 최고의 현안은 역시 이제 종축장에 이제 대기업을 유치해서 첨단 지금 모빌리티 국가에서 한 달을 만드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이 이제 급격히 이게 인구가 많이 늘고 팽창이 되면서 특히 서북구 지역은 북부 4개 읍면은 이제 농촌 지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시내 쪽은 워낙 급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유발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교통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70만, 인구가, 시민들이 지금 70만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문화생활 즐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성안을 포함해서 북부 4개 읍면 지역이 그 천안 시내권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북부 4개 읍면에 대해서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있고, 뭐 하여튼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이니만큼 이걸 좀 앞으로 좀 해결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생각은 또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38년 동안 공직에 있었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는데, 그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라든가 예결회의 같은 데에서, 그건 물론 이제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실 때는 정말로 1인 1표 행사하시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활동을 해달라고 이렇게 염원을 모아가지고 투표를 해주시는데, 막상 당선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제가 볼 때는 국가, 국민 또는 지역의 발전, 지역의 관심사를 해결해 드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특히 야당이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말도 되지도 않는, 국민이나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을 밀어붙이거나 협의도 없이, 여당과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다수당이라는 그걸 주장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저도 양국관리법 관련해서 직접 내가 당사자로서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 모두 나서야 되겠다. 특히 저처럼 공직에만 있던 사람도 좀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공직에 오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역량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비축하고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경험도 많이 땄고. 근데 역시 인생 후반기는 우리 고향, 사랑하는 고향, 우리 천안을 위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거를 좀 천안을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천안 을에 나서는 후보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종축장 개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 장관을 지내면서 종축장 또 이전을 실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종축장 부지의 국가산단은 또 어떤 모습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은 우리 성안 그 주민들, 또 북부 4개 읍면의 주민들, 또 천안 시민들 이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95년인가 종축장 이전 추진위원회라는 걸 이 지역민들이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뭐 이렇게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맡고 계신 정재택 위원장님, 그분을 포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산단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저는 1등 공신은 우리 그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포함해서 뭐 도청이라든가 이제 뭐 천안시라든가 관공서에서는 옆에서 좀 돕는 역할을 한 거죠. 저도 이제 돕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95년 기준으로만 해도 제가 진흥청장을 2016년에 갔으니까 20년 이상 정부가 반대를 계속한 거예요. 누구도 이게 이전되리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또 중앙에 건의도 했지만, 천안 시민, 그다음에 천안의 국회의원, 뭐 시도의원을 포함해서 천안 지역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도 종축장이 다른 데로 이전해 갈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방향을 틀은 게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농식품 비서관을 했는데, 그때 구제역하고 제 기억에 구제역하고 AI가 이렇게 많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이 종축장 지역까지, 여기는 종축을 보존하는 데예요.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보존하는데 국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도로도 많이 나고 아파트도 생기고 이러면서 종축으로서 보존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서관 때부터 저는 이걸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막상 이제 진흥청장으로 가니까, 진흥청장이 그 종축장 부지의 최고 책임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걸 옮겨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성안을 포함해서 시민들 추진위원회
그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네. 그 주민들을 직접 면담을 했어요. 면담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옮기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천안지역 국회의원께서 그 용역비라고 그래서 그거를 확보를 했고, 저는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된다, 이걸 결정한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관으로 재직 중에 그동안 부단히 천안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지금 천안시장님이라든가 또 충남도지사님, 김태흠 도지사님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대선 공약에 들어갔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장관하면서 지난해 3월 15일인가 그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네.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성안 종축장도 첨단 모빌리티 국가 산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고, 네. 들어가게 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당시 장관인 제가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기재부의 부총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천안 시민들을 이렇게 연결도 해드리고 그런 이제 노력을 했죠. 하지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인은 우리 천안 시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 후보들이 아마 다 저 공약으로 제시를 그쵸. 할 건데, 네. 아마 그 중에서 이 내용을 처음부터 관여했던 그 다음에 그 장관이라는 직책에 있었다는 거는 저 종축장을 산업단지로 이렇게 가꾸려면, 물론 이제 주관은 천안시가 제일 이제 관여가 많이 되겠지만 주요한 결정은 전부 중앙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관련되는 게 우선 제가 봐도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되고, 농림부도 있어야 되고, 산업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부도 있어야 되고, 국토부도 있어야 돼요. 그 부처들 전부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협의하고 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아마 이런 단계일 거예요. 지금 저게 공공 분야 예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비 타당성 검사를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예산은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투입할 거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예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타를 하기 전에 관련 부처 협조라든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 지자체, 도나 시에서만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 많아요. 그 일을 과연 그러면 누가 도울 수 있겠느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공약, 저희 경우에 공약의 첫 번째로 종축장 부지 관련해서 첨단 산단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종축장만이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지금 중대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랑 연계하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저 안에 반도체도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럼 평택 지역에 반도체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하려면 역시 제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안을 지역구는 친시가지인 불당동, 백석동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북부 4개 읍면에는 발전이 좀 더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관을 좀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천안 을구, 우리 가불병에서 을 지역구, 네. 이게 주로 이제 서북구 쪽이 관련이 되잖아요. 네. 근데 면적은 북부 4개 읍면이 대부분이고, 면적은 이제 천안시 쪽은 좁죠. 네. 근데 인구는 거기에 70%가 있고, 북부 4개 읍면에는 약 30% 주민이 거주를 하시는데, 이게 우선 이제 지역 간의 격차가 있죠. 이 소지역, 지역 네. 안에서도 하나는 거의 도시 지역이고, 하나는 농촌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좀 격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뭘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종축장을 첨단 산업단지화 하면서 그 배후 도시도 만들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도로망도 네네. 구축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우선 산업단지를 확실하게 북부 4개 읍면 쪽에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외곽도로를 포함해서 도로망을 만들게 되면 이 천안 내부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외곽 4개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문화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거, 이것도 배치를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좀 상당히 격차도 줄고 좋아질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농림부 장관 시절에 약칭에서 농촌 공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식 명칭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정비에 관한 법인가 이렇게 상당히 긴데 그게 뭐냐면 농촌이 지금 문제가 난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용도지구가. 그것처럼 농촌 지역도 정하는 거예요. 7개 분야로. 예를 들어서 마을 보호지구, 그다음에 경관 보호지구, 축산이면 축산지구 뭐 네. 이런 식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약 7개 정도로 그러니까 지역을 지대를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다른 법은 중앙에서 결정하지만 이 공간계획법은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거를 작년에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통과시켰고 금년 3월 29일 날 발효가 돼요.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위 법령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은 첫째, 난개발 방지가 확실하고 두 번째, 이미 난개발이 돼 있는 거는 그 좋은 지역을 7개 지구를 만들면 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 국가가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면 2-3개 정도 묶어서 하면 지금 저희 생각엔 국고가 약 400억 정도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그걸 천안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안 북부 4개 읍면 지역 난개발 그거 앞으로 막는 건 당연하고 기존에 보면 상당히 난개발되어 있는 게 많아요. 축사나 공장 이런 게.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그렇게 정비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 시민들 네. 삶의 질도 올라가고 경관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걸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천안 시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천안 시민들에게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2가지를 합니다. 국가가 나아갈 방향, 국가의 나아갈 갈, 우리 국민들 삶의 향상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기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 2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 누가 봐도 강점이 있고 저 자신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처 간의 네트워크 또 인적 네트워크 이걸 잘 활용하면 지역 발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정치는 이제 완전한 신인이죠. 초짜죠, 그야말로. 네. 신인이지만 공직에 오랫동안 사무관부터 장관까지 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질타받을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왔고 공정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역시 그와 같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농식품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38년 근무하면서 현장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네. 구석구석 현장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제가 출판 기념회 때 책자명도 소통과 혁신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소통과 혁신이라는 걸 제 좌우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역시 국회의원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정신을 가지면 그러면 제가 하여튼 뭐 작게는 우리 천안 발전이지만 크게는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시민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시면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늘 좋은 일만 있고요. 특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후보님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앞선 연휴 기간 알차게 보내셨나요?
몇 시간 남지 않은 설 명절 알차게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